먼저 그 서울 디자인센터의 윤대영 부장님께서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공무원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토론 주제로 이제 먼저 한 5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공공 디자인 영역을 과연 그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것인가? 뭐 제목 자체가 좀 주제 자체가 좀 약간 어폐가 좀 있는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또 이제 생각하기 위한 그런 토론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발제해 주신 분의 그 발제에 맞추어서 제가 그에 대한 또 반대되는 또 어떤 문제 제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서울디자인재단이 그 2009년 3월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 계속 디자인 서울 중에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그다음에 서울 디자인 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한 15년간 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사업의 그 진흥 사업을 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전 세션에서도 이제 여러 그 디자인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 서울과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중심이 되는 그 디자인 서울 사업, 그 사업에 대한 비판과 또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서울 디자인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그 1970년부터 만들어진 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부터 그 우리나라 그 공공 영역에서의 그 디자인 쪽은 또 많이 일이 이미 시작돼 왔었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별로 언급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상 서울이 왜 디자인 재단을 만들고 또 오세훈 시장께서 그 서울에서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던 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지난 40년간 많은 디자인에 대한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또 디자인의 중요성들이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산과 대구와 광주가 지금 현재 각 도시의 디자인 센터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진흥원도 현재는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현재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디자인 재단도 지금 현재 이제 요즘에 많은 언론에서 과연 디자인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앞에서 발제 오전 세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세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공공 디자인 사업을 그동안 주도를 해왔던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또 서울디자인재단이 그동안 시민들과 또 언론과 많은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해왔던 데서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정의, 또 디자인에 대한 업무의 영역, 범위 이런 것들도 서로가 혼재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이미 그 서울 디자인 서울을 논하기 이전에 디자인 서울에서 지금 현재 봉착하고 있는 왜 디자인이 복지와 대립되는 개념의 것이 아니다, 기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는가를 따져보면 그동안 전문가들이 또 공공 영역에 있었던 정부 기관이 디자인에 대한 그 확실한 이해와 정의 이런 것들을 제도와 법률을 통해서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기관은 그 서울디자인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누가 만들죠? 법은 국회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다만 집행을 했을 뿐이고 이 정책의 기반이 되는 디자인 정책의 기반이 되는 디자인 법은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법, 현재 디자인법이 특허청에 있는 디자인법이라든가 국토해양부의 국토해양기본법이라든가 건설법, 건설교통부의 교통법이라든가 이런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법들은 다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지식경제부라든가 서울시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재단 이런 공공기관들이 집행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비판해야 됩니다. 그럼 그 법은 누가 만듭니까?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그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시민입니다. 따라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오늘 이 토론회에서 디자인을 그동안 집행을 해왔던 행정을 추진해왔던 행정 디자인의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전에 법을 이야기하고 또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법을 요구한 시민은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역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그러니까 세 분 톡톡 먼저 진행을 하고 또 추가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톡톡 진행을 해주실 이광준 선생님인데요. 이광준 선생님은 이제 디자인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이제 도시갤러리 사업에 이제 초기부터 많이 관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문화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간략한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다가 톡톡 토론자라고 그래서 톡톡 튀겨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제가 좀 앞부분에서 제가 했던 일을 좀 설명을 하고 그 얘기하는 게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들을 그 성공했다기보다는 그 좌절의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서울시 도시갤러리 책임 큐레이터로 아트앤커뮤니티 책임 큐레이터로 2007년과 2008년을 하면서 그 서울시의 산하기관이나 행정조직 말고 약간 전문가 조직으로서 있었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한 2년 경험을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창작공간 추진단에서 그 창작공간을 만드는 일을 한 1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 4년 정도 이제 자문과 그 단장 역할을 하면서 그 전통시장의 문화적 활성화를 위해서 그 원탁 전문가 테이블들을 한 그 2년 정도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그 앞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얘기를 주실 때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본 주제에 따라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좀 더 약간 팩트는 틀릴 수 있겠지만 좀 전체적인 분위기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600년 서울인데 그 선봉전도전이 이제 전체적인 서울을 그 기획을 할 때 서울의 구조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기획을 할 때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도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단지 한 10년, 20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이제 고려 시대 때 한 100년, 200년의 쭉 그 축적물의 그 결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한 그 문화도시든 창조도시든 어떤 지향을 갖든 그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를 하려면 그
그 어떤 철학과 세계관과 시각적 원칙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 이제 서울 그 디자인 정책 10년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략만 한 4개가 있고 그런 철학과 원칙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21세기에 특히 이제 2000년대부터 공공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방식은 삼봉 전도전이 했던 방식과 똑같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를 디자인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그 큰 어떤 10년의 어떤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성공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냐면 그 시각적인 아이템, 앞서 아까 송영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공공시설물 디자인으로서 여러 가지 시각적 아이템을 수매로 올리고 했던 부분들은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그 어떤 취향의 차이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부분들은 좀 더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행정과 결합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디자인이 생활과 삶과 떨어진 디자인들이 많이 양산했다는 거고, 커뮤니티와 만나는데 실패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자체가 되게 창조적 과정일 텐데 그걸 행정과 결합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물론 그건 서울시만의 이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시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했을 때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를 벤치마킹 할 때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도 서울시와 이렇게 왜 부처가 지자체와 경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쟁적인 어떤 구조에서 좀 더 그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생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본부에서 한 5년 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를 만들겠다고 이제 정책적인 방향을 내걸고 여러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행정의 수사하게 갇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부분의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뭐 부산시 공무원분들은 이 말 언어를 바꾸는 거에 아주 익숙하세요. 그래서 어떤 행정문서 보면은 이건 되게 이상 사회를 디자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언어를 잘 바꾸는데, 좀 그런 가 있거나 개장 주무관 디자이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최종적인 디자인의 결정을 보통 이제 서울시는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거에 완충 역할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은 공무원분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100명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 제도 자체가 되게 운영에 한계가 되게 많았다. 왜냐하면 지금 디자인 5년, 10년이 지났는데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못 됐는가에 대해서 비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그게 분명히 다 있는데 그것이 전혀 사회적으로 피드백이 안 되고 그냥 개수로만 지금 끝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게 서로가 책임을 피하는 100명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적어도 한 영역에 따라서 정말 5인에서 7인, 뭐 2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정도로 정말 그 사회적이고 공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좀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좀 이제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한 부분에서 좀 연장이 되긴 한다면 역시 양적 사고가 되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행정에 지금 보면은 디자인 서울 거리 만들겠다 그러면 5개, 10개, 뭐 그 다음에
3년 차에 있는 뭐 20개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 사고에서 그 벗어나려면 앞서에 이제 얘기 드렸던 그 시간성이라든가 창조성이라든가 상상력에 기반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 리튜닝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듣고 싶은 건 되게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부분에서 좀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 얘기에 대한 반론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 민간의 문제를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민간의 문제도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뭐 첫 번째는 이 카멜레온 또는 먹튀 디자이너라든가 예술가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정치가보다 행정가랑 더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술도 잘 먹고 잘 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비평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담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정제를 해낼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위원회와 그 MD, 예를 들어 마스터 디자이너, MA, 마스터 아키텍처, 뭐 어번 큐레이터 이런 제도가 저는 양쌍이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특히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건 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심판이면서 선수였다가 또 갑자기 이제 저기 평가자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예를 들어 어느 시기에 정말 내가 나이도 되고 역량도 되고 그래서 선수로 뛸 때도 있고,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넓게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공적인 어떤 신뢰를 받으면서 그 심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대부분 많은 어떤 민간의 어떤 그 이런 그 논의라든가 이런 게 깨지는 게 몇 분의 어떤 민간의 선생님들이 그 심판이면서 선수이면서 평가자를 뛰는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문제가 되게 있다. 그래서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어떻게 좀 더 이제 없애나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그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조직의 문제인데, 민간이 이제 중간 조직을 되게 저는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이 있고, 그 틀은 그 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디자인 산업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서울시 디자인 정책은 앞서에 이제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 디자인에서 산업 디자인 또는 디자인 산업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어떤 앞서 아까 윤대영 실장님 얘기하셨지만 공공의 합의가 있었느냐, 이게 한 1,000억씩 2,000억씩 들어가는 부분이 정말 시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도 필요하고, 그 정치적 과정이 중간 조직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과 행정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뭐 MD라고 칭하든 뭐 어번 큐레이터라고 칭하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중간 조직에 대한 아주 심도 높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기존에 이제 10년 동안 어떤 노력들을 그런 중간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디자인 재단과 본부에서 기울였고, 또 어떤 부분이 공무원 사회 안에서 좀 좌절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톡톡 순서로요. 도시현대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의 김성주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공공 디자인은 전공이 아닙니다. 저는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고요. 도시현대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라는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한 10년에 걸쳐서 그 도시 주변에 있는 자투리 땅을 주민과 함께 가꾸어가는 한평공원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공 디자인이 부각되는 모습들, 그리고 또 도시적 전체적 맥락 차원에서 또 다른 수많은 전문가들의 고민,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기는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고민들과 같이 함께 나누기도 했었고, 지금의 제 위치는 굉장히 좀 개발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도시현대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로 좀 부탁을 드렸고요. 우선 제가 지방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이라는 곳을 느끼고 산 지 한 20년 이상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이라는 곳의 물리적 환경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20년 전에 비하면. 그 무지서했던 도시가 표면적으로는 아주 뭐 간판이라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듯이 그 뒷굽이 빠지던 길이 뒷굽이라도 좀 안 빠지게 되고,
차량보단 인간이 조금 우선시 되는 그런 가치가 변한 것들은 충분히 많은 사례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디자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도 디자인 열풍이 전국적으로 휩싸이게 되고 각종 법규들과 계획들이 난무하게 돼서 실제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디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지, 어떤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내가 보고 실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점점점 모호해지게 됐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공공 디자인에 오늘 저한테 주어진 그 토론의 주제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우선 제가 그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치와 결합하고 행정과 결합하면서 디자인 자체가 스스로의 권력을 잃고 있다고 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제가 지금 경기도에 있는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무슨 시범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 주무과장님의 그 감각, 본인의 디자인 감각에 따라서 이 사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2천만 원만 줄 테니까 빨리 가서 그 페인트 칠이라도 좀 해달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디자인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보는 수준의 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색채,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농촌 지역에 침투해 있는 창고들, 그 다음에 공장들이 빨갛고 파란 지붕이 지금 눈에 거슬린다. 본인이 이제 본 디자인의 수준에서는 그 빨갛고 파란 지붕을 황토색으로 칠하고 회색으로 마감을 하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훌륭해질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그냥 항상 몸에서 느끼고 해왔던 이런 거지만 본인이 해석하는 능력으로 그 디자인을 해석을 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밑에 전문가들한테 강요해버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권력화되면서 오히려 디자인 스스로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지금 그 문제는 제가 현장에서 행정가들하고 직접 일을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느끼는 문제입니다. 뭐 가장 큰 예로 예전에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서영 교수의 디자인이 있었죠. 그러나 뭐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그 디자인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었죠. 그리고 그 못마땅해 한 거를 새롭게 디자인을 다시 하게 됐죠. 그리고는 파란 잔디가 깔리게 됐습니다. 그 파란 잔디가 깔리고 힐을 신은 저는 못 들어가도록 저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디자인이 권력화되면서 오히려 권력가들에 의해서 탈권력화돼 버린 문제들이 지금은 이 디자인에 있어서 참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게 공기처럼 디자인은 공기다 그러더라고요. 공기처럼 내가 주변에서 이 디자인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내 수준 자체가 그 디자인으로 인해서 삶의 질 자체가 높아진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오히려 디자이너들의 역할들이 줄어져 버린 거,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권력가들의 취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 된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이제 승효상님께서도 지적하듯이 공공 디자인이 실은 실체가 정말 모호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디자인하는지, 누가 디자인하는지, 이런 주체적인 의식 자체가 전혀 없이 그냥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돼버렸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권력화 돼버리다 보니까 태생도 모호하고, 물론 여기 계시는 디자인을 하신 분들한테는 좀 모욕적인 언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론자의 입장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생이 모호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온갖 디자인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건축가나 도시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온갖 디자인을 다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쓰레기통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리 청소 하시는 분, 그 작업법, 심지어는 공공 디자인 프라자까지, 뭐 어디까지가 디자인의 영역인지가 더더욱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도시공간의 공간환경 영역 자체에서 디자인을 고민하게 된 시작이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사업이 분명했습니다.
보도를 교체하고 가로수를 교체하고 간판을 주민들과 협의하에서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결국 이 업그레이드 사업이 정확하게 표방했던 것은 공간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공공시설물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뭔가 삶의 질을 더 공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는 디자인을 지금은 공공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저도 아직은 이 토론을 맡고 보면서도 여전히 그 실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주제도 모호하고 그 대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간판을 이렇게 바꾸라 그랬는데 내가 바꿔보니까 우리 집 간판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옆집 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간판에 또 빨갛게 칠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수혜자가 아닌 이상한 상황에서 지금 자꾸 비판만 쌓이게 되는 거죠. 누구는 이제 공간 환경에 이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권력의 폭행이다, 폭력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거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은 현재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권력에 따라 움직여 다니는 하나의 실체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과는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걸어다니는 환경의 질 자체가, 그리고 눈도 좀 시원해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그건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더 무엇이 디자인인가,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앉아 계시겠지만 어떻게 디자이너가 돼야 될 것인가, 그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내 스스로의 정체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세 분 톡톡 토론자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 세 분 말씀에 대해서 발제자 분들께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순서인데, 그 발제 순서하고는 좀 상관없이 아까 이제 이광준 소장님께서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이고 간단한 질문을 먼저 해주셔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광준 소장님께서 그 홍근선 자문관님께 이제 그동안 디자인 서울 이제 행정을 진행하시면서 좀 성공한 부분, 그 다음에 좀 실패라 그럴까,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해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디자인 행정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디자인 전문가 그룹, 그러니까 심사에 참여한다던가 공모에 참여한다던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 혹은 디자인 관계자들을 만나셨을 텐데, 같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느끼셨던 점들이나 또 혹은 디자인계에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예. 제가 딴 데 가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하면 뭐가 제일 일반인입니다. 디자이너들이 아니고. 디자인하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그랬더니 패션을 언급을 하고, 첫 번째가. 그 패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앙드레 김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어떤 틀이냐면, 뭔가 약간 이상한 옷을 입고 멋을 부리는 걸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아마 990만 명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한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상야리꾸리한 옷을 입고 멋을 내겠다는 소리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용이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백지연의 100분 끝장 토론이라는 데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나가봤는데 아주 만방으로 깨지고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행정하고 디자인이 결합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마 여기서 그 일을 하신 분들, 특히 뭐 설계, 그 디자인 일을 하든 설계 일을 하든 공사를 하든 일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은 제 아무리 잘나도 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의 그 관계는 정말 무서운 관계입니다. 아까 이제 몇 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아닌 분들이라도 갑이 되면 을의 생각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게 이 순환 근무제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한 2, 3년 있으면 딴 데로 가야 됩니다. 없애자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없애는 데 따른 부작용이 워낙 또 큰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만은 뭔가 이렇게 일본의 그 요코하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한갑이 넘은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직책도 뭐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도시 디자인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들이 일하는 것도 보고 그분을 초청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것도 보고 해서 나름대로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요 새로운 시장님도 그렇고 적어도 그 정도로 해서 전문가가 너무 이 공무원 일반 공무원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가가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디자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 방법을 고안해 보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제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디자인 관련된 어떤 아까 이제 윤 실장님이 법을 만드는 국회 쪽에서 그런 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법도 좀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 만드는 자체도 사실 어려운 게 또 우리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자체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현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나 그 좀 약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갑에 휘둘리고 그래서 아무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와가지고 빨간색으로 하라면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무원도 계층이 있죠. 마지막 말단 담당자가 빨간 게 좋습니다. 그럼 빨간 걸로 해갑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니야 청색이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 청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국장님이 또 아니야 이거 노란색이 좋은 것 같아. 그럼 노란 걸로 바꿔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야 때려치고 회색으로 해. 그럼 또 회색으로 끝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과 결합하고 최종 디자인 결정을 대부분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실입니다. 이건 디자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제 매우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도 하시고 관철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공무원 얘기하는 대로 다 뭐 따라가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저기는 일단 을이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그런 환경에 놓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프로 사업별로 보면 아마 한 90% 이상은 그런 유형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변명이 된지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상황 하에서 일부 아주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그 공무원들 중에서 전문가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올바르게 표시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가게 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듯이 뭐 반성은 많이 합니다만 개선의 기미는 그렇게 또 잘 안 보이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한 것 중에 그 뭐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건 잘했다, 이건 못했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한 이 자체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잘된 거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에서도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식을 가져왔냐면 도시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에만 몰두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디자인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또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도 좀 일치하는 게 사실이고, 몇몇 그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또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디자인 개념,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공공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디자인, 아까 이제 김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공공 디자인이 뭐냐? 사실 실체가 없기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의하기도 어렵고.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후화된 교량을 고쳐야 되겠다,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디자인이 언급이 됩니다. 저걸 어떻게 디자인을 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만들어집니다. 발주를 하면 설계하는 분들은 해외 좋은 사례를 많이 갖다 와서 붙이죠. 파리의 세느강에 이런 다리가 있고 어디에는 무슨 다리가 있고 무슨 다리가 있어서 우리도 이 교량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해가지고 멋있는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게 디자인의 실체입니다. 그게 과연 공공성이 있느냐, 주민들을 정말로 보행하기 편리하게 하느냐,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그림 들어와서 그 담당자 구미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에서 과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다는 게 어쩌면 참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성공이라는 걸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좋을 거냐기보다는 과연 살기 좋은 도시, 저는 선진 도시가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 우리 여건에 맞는 이런 여건에서 정말로 시민 개개인이 또는 마을이 정말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드는 이 자체만 해도 저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일단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사실은 10시에 시작해갖고 거의 1시가 다 돼서 끝날 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고 또 사실은 아까 끝장 토론도 말씀하셨지만 좀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발제자분들 좀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고요. 그럼 우선 그러니까 송효상 선생님께서 이제 톡톡 토론 부분이라던가 또 오늘 이제 2부 전체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더 말씀하실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이상한 이제 요즘 죄의식을 갖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신경질 낼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TV 토론에 가서도 만방으로 디자이너가 끼어져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디자인이 요즘은 복제와 이상하게 적대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 구도를 갖다가 짜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디자인의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 인간의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됨을 갖다가 밝히는 게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이상되는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디자인과 복지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디자인과 복지가 이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 디자인에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컨대 디자인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못 됩니다. 디자인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같지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지만 디자인은 고도의 심리와 고도의 그런 전략과 고도의 어떤 학문적 배경과 고도의 신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전문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디자이너가 자기 일에 대한 자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위 을이라고 해서 가부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그러면 이 디자이너 이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여고 하수인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을 갖다 논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으로 나오는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태를 만든 사람들은 정말 다시 자기의 위치를 갖다가 다시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지극히 전문적인 일이고 디자인으로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되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얼마든지 이건 자부감을 갖다 가지고 우리가 일을 갖다 직능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을 또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김상규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3일 동안 얘기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요. 5분 동안 얘기하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십수년간의 경험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이런 토론에 나오면은 이렇게 굉장히 답답해요. 이렇게 너무 층위가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사소한 일부터 굉장히 거시적인 담론까지 이제 할 게 많은데 항상 얘기가 나오면은 이 층위를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와 해답이 만나질 않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아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다 이해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신 분. 예, 이해가 된다는 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손을 안 들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졸릴까봐 손 한번 들어 보시라고 한 거고요. 먼저 얘기 드릴 거는 우리가 논의하는 게 사회적 관심인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도 아마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라는 존재는 그다지 사회적인 존중감이 없는 집단인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아까 그 WDC 디자인 선언에서 디자인은 서울의 자산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잘 보시라고 했는데요. 그 가로 뒤에는 디자이너는 자산이 아니다입니다. 디자이너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거버넌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없는 것은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어요. 디자이너는 그런 행정적인 논리가 없고요. 행정가들은 디자이너를 항상 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미술을 잘 못해서 그렇지 자기가 미술만 잘했으면 디자이너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몇 년 동안 확인을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절망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 자리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좌절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은 사회적 자존감을 스스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승여상 선생님 얘기하신 것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사회적인 교섭 대상이 안 됩니다. 막 따지다가 에어컨 하나 돌릴 테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할 때 조용히 하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저희가 딱 그런 상태거든요. 프로젝트 하나 던져주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늘 비판하면서 술 마시면 비판하지만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공로상을 주잖아요. 그런 식의 집단에 대해서 사회적인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의 논의도 어쩌면은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저희의 성찰의 문제고요. 그렇지만은 행정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주장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그거는 부모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의사결정 부분은 말단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계장들이 주무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의 취향을 살려가지고 나는 이 색이 싫어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부분, 그 프로세스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법이 잘못된 것은 나중에 고치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당장 지금 이루어지는 그 부당한 관행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부 돈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문화관광부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저임금으로 살긴 했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겪었던 것은 제가 좀 나쁜 역할을 할 때도 있었어요. 싼 금액의 디자인을 맡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항상 예산이 없다. 이 꼭지가 그 항목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부분은 그 담당자가 각오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싫은 거죠. 6시 이후에 퇴근하기 싫고 이 예산을 바꾸거나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 피를 책정하는 부분을 윗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런 과정들 때문에 아마 거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거시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라든지 그 시 차원에서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가들은 개선을 하고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사회적 자존감을 얻을 수 있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도 갈등을 빚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없습니다. 디자인 이슈가 된 것은 디자이너 스스로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푸념할 뿐이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부터 배워온 것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갈등을 일으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해결책은 아까 시민단체의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들의 클라이언트가 기업과 정부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재단이라든지 공익적인 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시민들이 그런 어떤 기부를 하거나 그런 어떤 그 사회적 활동에 참여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정당하게 프로젝트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아까 낙검수의 그 티셔츠를 그 캐릭터를 디자인해 주는 것처럼 그냥 해줘야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그 생산과 그 디자인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늘 이해관계로 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것들이 이제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저희 이제 2부 남은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1부부터 한 10년 뭐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성과 한계들도 이렇게 뭐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안은 뭔가 그러니까 어떤 과정 중에 있나 또 왜 디자인 학회와 또 문화관광부는 이렇게 같은 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또 도시환경하고 또 공공미술에 관한 토론회를 곧 또 한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재적 시점에서 현안들도 좀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냥 사회자 권한으로 그 현장에 계신 디자인 정치와 디자인 행정의 한복판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이제 윤대영 실장님께 현재 좀 디자인계에서 좀 뭐 고려해야 될 거 아니면 고민해야 될 거 알아야 할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거의 끝나가는 판에 저한테 말씀하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그 서울 디자인 재단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그 산하 기관으로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또 여러 디자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더 시민 친화적인 것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에 나온 그 신문 기사와 또 그동안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을 일으킨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디자인이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또 이런 혹은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뭐 다른 거로 바뀐다 것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책을 토론하는 그 연구하는 곳에 들어가 보면 사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 예산이 올해 오전에 세션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예산이 올해 191억이었었는데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그 예산 준비 예산이요. 그것이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다라고 연사분 중에 한 분이 그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 언론에 나온 표피적인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현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원래 1년 건축 공기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그 건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공사기간 완공 시점이 연기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하고 안 맞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원래 몇 년 전부터 벌써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막상 2011년에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그런 어떤 실제 배경을 이렇게 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숨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고 또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언론에 나와 있는 몇 줄의 그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그 사실과 진실의 차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진실에 가깝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앞으로의 그 서울 디자인의 그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는 뭐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 친화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또 전문가들과의 대담과 또 서울시 내부 자체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금까지 이미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우리나라가 해왔던 디자인에 대한 많은 시도와 물론 좌절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얼마든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이너들과 디자인계도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2012년도 새로운 사업계획, 디자인 사업계획이 발표될 때쯤이면 아마도 훨씬 더 그동안보다 발전된 그런 디자인 정책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홍문선 자문관으로 나와 계시지만 서울시에서도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디자인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이 디자인 행정을 아까 그 16명의 서울시를 포함한 시군의 그 디자인직을 뽑았는데 거기에 그 응모하신 분들이 뭐 200대 1이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과연 디자인 행정은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럼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하는데 디자인 행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 디자인 정치는 그럼 누가 하는 것인가? 디자인 정치는 국회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직업일 텐데요.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디자인 재단 대표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디자인 총괄 본부장은 서울시의 시장님 밑에 있는 부시장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행정 전문한 사람이 디자인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정말 솔직하게 또 많은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런 점들을 좀 오늘 토론은 다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질문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 3부가 사실 대안적인 부분이라던가 오늘 2부에서 나왔던 좀 근본적인 뭐 가치라던가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3부에서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안에 대한 얘기는 좀 약간 이제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신 분들이라서 그 홍문선 자문관님께서 이제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이제 네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같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7년도 아니 물론 사실 그 이전에도 뭐 과단위로는 디자인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확대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언론에 본격적으로 노출된 게 2007년도 이제 여름부터인데요. 저는 그로부터 대략 한 2년 후에 이제로부터 서울시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이미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뭐 탑다운 방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게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그때 이미 너무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장 이제 얘기는 나왔던 게 소통의 문제였죠. 그 벼랑간에 저희가 벼랑간에는 아주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뭐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해가지고 학생들하고나마라도 우선 좀 얘기를 해볼 수 없을까? 또는 전문 디자인 하는 분들까지 해서 얘기를 할 수 없을까? 여러 경로로 해서 쉽게 말하면 모여서 얘기도 좀 해주고 저희한테 충고도 좀 해주고 아이디어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해주십사 해서 좀 모입시다 했는데 문제는 디자이너들이 안 옵니다.
공무원이 부르면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왜 모르겠습니다. 저도 디자인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냥 생으로 동원했습니다. 그냥. 동원해서 한 200~300명 모아놓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끝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와야 될지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에 대한 생리를 어느 정도 아는 내 입장에서 봐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모아서 같이 한번 얘기도 나누고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을까? 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심지어는 디자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비판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김상규 교수님이 얼핏 서울시정 디자인 시정을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그런 학생 몇몇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아주 골아팠는데 그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도 설명을 해주고 해서 자 존대 앞으로 정말 자주 좀 보자. 찾아오기 싫으면 우리가 찾아갈게. 그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옵니다.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하지 말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왜, 물론 이제 원천적으로 접근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얘기하기 싫다. 이거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말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끌어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일을 했던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디자이너로서의 권익이라든지 또는 쉽게 말하면 할 일을 보호받을 수가 있고 그런 영역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하여튼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한 말로 비판하고 이러는 거는 너무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하면 떼거지로 서울시청에 몰려와가지고 얘기하라고 해야 됩니다. 유난히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디자이너들 뿐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좀 참여를 해야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정부기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가끔 법에 안 나와 있어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은 막 열이 벗치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법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법에 는 보면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별로 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해서 줘라라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인건비 줄 때는 다른 분야의 인건비를 그거에 비교해서 그걸 따져서 줍니다. 정상적으로 디자이너의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디자이너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누가 챙겨주지 않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에는 정상적으로 디자이너가 전문직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축이라든지 이런 연관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환경 디자인이나 또 이런 제품 디자인 이런 측면에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거는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려움에 근본적으로 봉착을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뭐를 하면 그냥 앉아서 또는 술 먹으면서 비판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오든가 참여를 해서 요구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디자이너로서의 권리라든지 그런 어떤 위치나 영역이나 이런 걸 확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갑과 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승효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보호받지 못하기도 그 순전히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당부를 드리겠지만 모든 그런 부분에 하여튼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우리나라 디자인 발전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3부에서도 이제 지금 2부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2부 발제와 토론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좀 지연된 관계로 휴식 시간을 그냥 10분만 갖고요. 4시 30분에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